테스트 문제 중에서요. 11주차하고 이제 12주차 그 문제 이제 해설 강의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주차가 이제 끝이 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7월, 8월에서 이제 문제풀이 예상 문제집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예상 문제집 통해서 많이 푸니까 이제 또 다른 분들이 그런 이제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출제가 좀 잘 되는데 내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제 위주로 나름의 이제 특강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서 이제 올리는 7, 8월은 좀 그런 과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도 있었고, 저도 이제 그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 8월은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주차만 제가 이제 문제를 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나름 특강 해서 내용을 좀 올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봅니다. 이제 11주차의 1번 문제. 우리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시에도 관할관청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자, 틀렸네요. 일단 검인이라는 제도, 물론 이거 여러분 작년에 우리 그러니까 2021년이죠. 2021년.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출제 가능성 거의 제로입니다. 그래서 뭐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혹시 지문 하나 혹시 뭐 들러리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한번 봐두시는 거죠. 검인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뭐냐면 등기의 부실화 방지입니다. 등기가 왜냐하면 우리 등기관에게는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는 없어요. 등기관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등기의 부실화가 초래가 된다라는 거죠. 형식적 심사 권한만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제도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 등기의 부실화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관할관청에 검인이랑 계약서, 즉 등기 원인 서면을 제출을 해서요. 등기 원인 정보를 관할관청에 제출을 해서 계약서에 도장받는다, 쉽게 이야기하면 도장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검인이라는 제도입니다. 부실화 방지가 목적인데, 그러면 당연히 본등기만 제대로 되면 돼요. 그래서 가등기, 임시로 하는 등기니까 우리 가등기 시에는 당연히 검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본등기 시에만 검인 받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2번 질문 보시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 자, 2번 틀렸고요. 2번은 비교적, 그래도 우리 첨부정보 파트에서 비교적 시험에 좀 잘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뭐 그동안 안 나온 지 좀 됐으니까 올해 시험에도 한번 등장할 수 있겠다, 그죠? 원칙적으로 우리 주소 증명 정보, 주민등록 등초본 생각하시면 돼요. 이 주소증명 정보는 새로이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 우리 권리자만 첨부해 주시면 돼. 제공해 주시면 돼, 등기소에. 왜냐면 권리자만 등기부에 이제 새로 기재되는 거니까. 의무자는 이미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니까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 다만 다른 등기는 아니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에는 주소가 불일치할 때, 주소가 불일치할 때 그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우리 등기관이 직권으로 합니다. 수업 시간에 배우셨죠? 주소 불일치일 때는 우리 등기 명의인 표시, 이 법에서 특례 규정을 둔다. 그래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주더라.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 의무자도 주소증명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돼.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하시려면, 해주도록 하려면 의무자의 주소가 바뀌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의무자는 제가 우리 이제 실무상으로 의무자는 주소 이력, 주민등록 초본, 의무자는 즉 매도인, 그 다음에 권리자 즉 매수인은 주민등록 등본 현주소만 있으면 되니까 그 실무적으로 제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수업 시간에.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든지 시험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자도 원래는 권리자만 제공하는 건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에는 직권으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해주니까 의무자도 제공해 주더라, 주소 증명 정보를. 다만 의무자는 이제 실무상으로 주민등록 초본이더라, 주소 이력. 그 다음 3번,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에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시 이야기하면 관공서다, 그죠? 그래서 관공서는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하지 않습니다. 이건 시험에 잘 나와요. 왜냐하면 관공서는 나중에 처분할 때도 진정성 확인할 필요 없거든. 그래서 애시당초 권리 취득할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안 준다라는 거. 옳은 질문.
그다음 4번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안 되죠. 전자신청은 오로지 자격자 대리인만 대리 가능합니다. 그 외에 우리 일반 그죠 서면 방문 신청은 이건 자격자 대리인을 제외하고도 대리인의 자격제한이 없다. 다만 업으로 하지는 못한다. 그런데 전자신청은 오로지 자격자 대리인만 대리 가능하다. 그죠? 그다음 5번 전세권 설정 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시에 도면을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 없죠. 일부인 경우에 어느 부분이 전세권이 설정이 됐는지 그거 글로 한글과 숫자로 표현하기 힘드니까 일부인 경우에만 도면 첨부합니다. 그래서 전부인 경우에는 당연히 도면 첨부할 필요 없다. 그죠?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2번 등기사무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전자표준 양식. 자,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자표준 양식은 전자신청입니까? 방문신청입니까? 방문신청이다. 양식만 표준 양식을 쓴다라는 것이지 방문신청입니다. 전자표준 양식은. 아시죠? 그래서 방문신청이니까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도 방문신청은 당연히 신청할 수 있죠. 다만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은 못해요. 공인인증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니은입니다. 등기신청의 각하 결정에 대해서 각하 결정 안 받아주더라 이 말이죠. 그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오로지 등기신청인만이 신청할 수 있고 제3자가 오지랖 넓게 지가 왜 이 사람들 등기 안 받아주세요 라고 지가 이의신청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각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은 오로지 등기신청인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없다. 옳은 질문이네요. 그럼 반대로 수리결정에 대해서 등기간의 수리결정에 대해서는 제3자도 이해관계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수리결정에 대해서는. 받아준 거에 대해서는. 근데 안 받아준 거에 대해서는 오로지 등기신청인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 디귿 공동가등기권자 중 공동가등기권자 나오면 여러분 공동매수인 생각하시면 돼요. 공동매수인 그 중에서 일부가 공동매수인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만 본등기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죠. 이건 일물일권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비교하실 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만 상속등기 그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 리을 상급 법원장은 어느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사물을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관할의 위임권자는 대법원장이죠. 관할의 지정권자, 그 관할이 여러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때, 즉 경합할 때 그때 관할의 지정권자는 상급 법원장인데 관할의 위임권자나 등기사무의 정지권자는 대법원장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소재지 전속 관할인데 그 법에서 규정두고 있는 강행 규정인데 이걸 다른 등기소에 넘겨 그 아무나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원에서 제일 높으신 분 대법원장. 위임권자는 대법원장이죠. 그 다음 미음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역시 X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 기입 등기 또한 단독 신청이고 왜냐면 아예 의무자의 개념을 생각할 수 없어요. 보존 등기는. 그죠? 내가 건물을 신축을 했다.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 없어요. 항상 의무자의 개념을 생각할 수 없으니까 보존 등기는 그 기입 등기 또한 단독 신청이고 말소 등기도 역시 단독 신청이다. 그래서 보존 등기 나오면 항상 단독 신청. 그래서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X 틀렸네요. 기억 니은 디귿이 옳은 거다. 그죠? 1번이 답이겠다. 그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1번 폐쇄 등기 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맞네요. 폐쇄 등기 기록 갖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영구 보존. 다만 여러분 기억하실 거 우리 폐쇄 등기 기록은 열람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 증명서 발급도 가능한데 다만 등기상
전부 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하다라는 거. 일부 증명서는 발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폐쇄 등기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으로 사진을 찍어서 연구 보존하거든요. 여러분 JPG 파일 아시죠? 편집이 안 돼. 그래서 폐쇄 등기 기록은 오로지 전부 증명서. 제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뭐 여기까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없는데 사실 우리 전부 증명서 중에서도요 2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전부 증명서도 말소사항 포함이 있고 말소사항 포함 말소사항 포함하는 전부 증명서가 있고요. 그 다음 현재 유효사항 현재 유효한 사항만 기재해주는 전부 증명서가 있어요. 전부 증명서도 원래 종류가 2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폐쇄 등기기록 이 중에서 뭐만 가능할까? 전부 증명서도 일부 증명서는 아예 안 되고 편집이 안 되니까 아예 일부 증명서 형태는 아예 안 되고 이 중에서도 뭐만 가능할까? 편집 안 되니까 말소사항 포함 전부 증명서만 가능하고요. 현재 유효사항은 안 됩니다. 폐쇄 등기기록은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 언제든지 또 시험에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봐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 2번 A 토지를 B 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 등기를 한 때는 그럼 어느 토지가 없어졌어요? A 토지를 B 토지에 합병했으니까 A 토지가 없어졌다 그죠? 그럼 합필 등기를 한 때는 A 토지에 관한 등기 기록을 폐쇄해야 된다. 맞고 그 다음 3번 등기부 부본 자료 등기부도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항상 복제 시스템 구축합니다. 그래서 부본 그 복제본 이야기하는 거죠. 부본 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 기억 장치에 기록되어 있는 자료이다. 맞고요. 4번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일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즉 일동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 일동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각 구분 건물 즉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전유 부분마다 당연히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두며 여기까지 좋네요. 전유 부분 하나를 하나의 등기 기록으로 본다. 이 부분이 틀렸네. 전유 부분 하나를 하나의 등기 기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등기 기록은 예전에 종이 등기부 시절을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지금 전산화되어 있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등기는 전산화되어 있지만 시스템은 예전에 종이 등기부 시스템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다가 일동 건물 표제부를 그 다음에 101호 전유부분 표제부 갑구 을구 102호 전유부분 표제부 갑구 을구 그 다음 마지막 쭉 해가지고 뭐 502호 만약 아파트가 502호까지 있다라면 502호 전유부분 표제부 갑구 을구 얘를 펀치로 구멍을 뻥 뚫어요. 왜냐 맨 1동 101동 그 맨 위에 있는 1동 건물 표제부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맨 위에다 두고 나머지 이제 101호 전유부분 표제부 갑구 을구부터 해서 순서대로 쫙 해서 펀치로 구멍을 뻥 뚫어. 그리고 철근으로 묶어요. 바인더 철근으로 묶습니다. 이게 하나의 등기 기록이다. 따라서 제가 아파트가 3동이면 등기 기록 몇 개라고 그랬어요? 3개. 예, 이해하시겠죠? 예, 따라서 전유부분 하나를 하나의 등기 기록으로 본다? 틀렸고 다만 증명서 발급에 있어서는 전유부분 하나를 하나의 등기 기록으로 봅니다. 증명서 발급에 있어서는. 증명서 발급할 때는 맨 위에 있는 101동 표제부 딱 이제 철근 풀어. 이제 예전에 등본 발급 받으러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철근을 딱 풀어요. 그럼 맨 위에 101동 표제부 그거 복사를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502호 우리가 등기부 열람 등본 발급 받으러 왔다. 그러면 502호 전유부분 표제부 갖고 울고 꺼내. 그리고 걔 복사해요. 도장 빵 찍어. 복사해서 4번에다 인증 도장 쫙 찍어요. 그게 등본이거든요. 그래서 내줘요. 그럼 그게 하나의 등기 기록. 따라서 증명서 발급에 있어서는 그 전유 부분 하나를 하나의 등기 기록으로 봅니다. 제가 올해 우리 구분 건물 시험에 출제 가능성 아주 높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5번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신청 시 매매 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하여 발급한다. 맞아요. 우리 매매 목록 도신공매 기억나시죠? 도면, 신탁 원부, 공동담보 목록 또는 매매 목록, 공동담보 목록 또는 매매 목록, 아니 공동담보 목록 또는 공동전세 목록, 그 다음에 매매 목록, 도신공매. 제가 지금 입으로는 이야기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잠깐 다른 생각을 했어요. 그죠? 저희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랜만에 촬영을 하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 전자칠판을 오랜만에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쓰니까 약간 그거 생각한다고. 자, 다시 도신공매 우리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보고 영구 보존하는 것들 기억나시죠? 도신공매. 그래서 도면, 신탁, 원부, 공동담보 목록 또는 공동전세 목록, 그 다음에 매매 목록. 도신공매는 등기 기록의 일부를 보고 영구 보존합니다.
다만 등기기로 우리가 열람, 증명서 발급 신청할 때 그냥 한꺼번에 내주는 게 아니라 별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내어준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4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했을 때 가등기 이후에 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 자, 1번 바로 틀렸네요. 여러분 법에서 뭐라고 규정을 두고 있느냐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했을 때 그 가등기 이후의 등기로서 그 가등기된 권리를 침해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한다. 다만 당의 가등기상의 권리를 가압류하거나 가처분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가등기권 자체에 대해서 가압류나 가처분했으면 그건 본등기 하더라도 이미 가등기권 자체가 가압류 가처분돼 있으니까 그건 본등기를 하더라도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요, 이건 지금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상관없는 거니까 본문만 가지고 판단해 보시면 돼. 우리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 가등기된 권리가 소유권이네요. 그럼 소유권은 가장 완전한 권리예요.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권리야. 내가 소유자인데, 그죠? 내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뒀어. 그런데 그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네. 소유권자는 사용수익 처분, 내가 완전한 권리를 가져야 되는데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방해됩니까? 방해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방해됩니다. 침해하면 직권 말소거든. 당연히 방해됩니다. 그래서 여기 저당권, 가등기 이후에 저당권이 돼 있건, 전세권이 돼 있건, 지상권이 돼 있건, 소유권 이전이 돼 있건, 내가 가등기에 뒀는데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돼 있어. 당연히 방해됩니다. 뭐가 돼 있건 간에 전부 다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다만 당의 가등기상의 권리를 가압류하거나 가처분했을 때는 그건 본등기 하더라도 직권 말소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1번 바로 틀린 지문. 가등기는 매년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그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하면 얘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 그 다음 정지조건부일 경우에 정지조건부 뭔지 아시죠?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가 발생하는 거.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이기만 하면 장래에 장래 발생 사실이 불확실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채권적 청구권이면 가등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지조건부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시험에 합격하면 부동산을 줄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지조건부, 시험에 합격이라는 그게 조건이 성취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정지조건부. 근데 어쨌든 소유권 이전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면 가등기할 수 있다. 장래 발생 사실이 불확실하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네. 정지조건부일 경우에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채권적 청구권이면 장래 발생 사실이 불확실하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거. 3번 가등기 신청 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맞죠? 가등기 신청 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가등기 신청할 때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는 권리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인지 아니면 지상권 설정 청구권 가등기인지 전세권 설정 청구권 가등기인지 저당권 설정 청구권 가등기인지 그 가등기로 보전하는 권리를 당연히 신청서에다가 기재해 주셔야 그래야 등기관이 기재할 거 아니에요. 제공해야 한다. 옳은 지문. 그 다음 4번 가등기권자가 여럿인 경우 즉 공동가등기권자 즉 공동매수인 생각하시면 돼요. 그중 1인이 공유물 보존행위에 주문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즉 무슨 이야기냐면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가 자기만 잔금 치르고 자기만 본등기하는 것은 일물일권죄에 위배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혼자서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지가 신청할 수는 없죠. 혼자서 안 될 때는 법은 항상 공평해야. 혼자서 안 될 때는 다른 사람 등기도 신청한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얘가 예를 들면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만 상속 등기 안 되니까 그때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 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위임장도 필요 없어.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런데 공동 가등기권자 중 일부가 자신만 본등기 가능하니까 혼자서도 가능하니까 이때는 다른 사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옳은 질문이죠. 무지무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5번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즉 이해관계인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우리 가등기의 말소는
우리 가등기의 말소, 우리 가등기의 말소입니다. 말소는 누구라도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가등기 명인이 스스로 찾아가서 등기관님 제 가등기 좀 지어주세요. 그 명인이 스스로 찾아가서 당연히 등기관 지어줍니다. 그 다음 가등기 의무자 찾아가서요. 등기소 찾아가서 등기관님 가등기 명인 이 가등기 권리자 우리 매매계약 해제했으니까 가등기 좀 지어주세요.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3자 이해관계인마저도 말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등기 의무자와 우리 이해관계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실 때는 명인의 승낙서 첨부해 주셔야 된다. 이해하시겠죠? (5번입니다)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신탁 등기 시 수탁자가 갑과 을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 재산이 갑과 을의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자 우리 신탁에서는요 공동 수탁자들의 관계는 합유 관계로 본다. 이유는 아시죠? 맡기는 사람 불안하거든. 그럼 공유 관계로 보게 되면 지분 처분이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갑과 을이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된다. 맞죠? 공동 수탁자들의 관계는 합유 관계. 그 다음 니은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자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이게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다 이 말이죠. 권리에 관한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 말소 등기 이게 이제 신탁에 관한 등기입니다. 항상 이 두 가지는요 권리에 관한 등기와 신탁에 관한 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로 함께 기록합니다. 우리 신탁에 관한 등기는 독립해서 하나의 순위번호로 아예 입력 자체가 안 돼요. 이 권리에 관한 등기에 더 부사리 하셔야 돼.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는 뭔지 아시죠? 맡겼다 그냥 너 가자 이 말이에요. 돌려줄 필요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라고 합니다. 순위번호를 달리하여 기록한다? X. 고맙네요. 이거 나오면 그냥 틀린 지문이야. 권리에 관한 등기와 신탁에 관한 등기는 항상 하나의 순위번호로 함께 기록한다. 그 다음 디귿 수탁자의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자,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자, 이게 지금 권리에 관한 등기죠. 권리의 설정이나 보존이나 이전이나 변경이나. 그 다음 수탁자의 신탁 등기 신청은 이게 이제 신탁에 관한 등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하나의 순위번호로 함께 기록해야 되고 등기를 신청할 때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괄 신청, 동시 신청. 일괄 신청해야 한다. 정확한 질문이고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역시 옳은 질문입니다. 동시는 일괄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거든. 아시겠죠? 동시에 해야 한다. 옳은 질문. 그 다음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의 이전 등기 이게 권리에 관한 등기고 이게 권리에 관한 등기. 그 다음 신탁 등기의 변경 등기 이게 이제 신탁에 관한 등기죠. 항상 하나의 순위번호로 함께 기록한다. 그래서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고맙네. 그냥 X. 그 다음 미음 신탁하는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신탁에 자 여러분 신탁은 유상계약 무상계약? 일단 계약이에요? 아니면 법률의 규정이에요? 계약이지. 신탁도 계약 맡기는 약정이거든. 다만 신탁은 무상계약이에요. 무상계약. 그러면 우리 농취증은 유상계약 무상계약 불문입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얘는 농업경영의사 확인이 제도의 목적이니까 유상계약 무상계약을 불문합니다. 농취증 무조건 첨부하셔야 돼. 다만 신탁하는 부동산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서는 첨부할 필요 없지. 왜? 무상계약이니까. 토지거래 허가는 투기 방지거든. 유상계약임을 전제로 합니다. 투기라는 게 뭐예요? 급부가 있으면 이에 대한 과다한 반대 급부가 있는 게 투기야. 그러면 유상계약임을 전제로 한다는 거지. 신탁은 근데 맡기는 무상계약이거든.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신탁은 목적과 관계없이 농취증은 첨부해야 한다. 맞죠?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해야 된다 하면 X고 농취증은 첨부해야 된다. 맞네요. 옳은 거? 뭐를 기억, 디귿, 미음 있다 그죠? 기억, 디귿, 미음. 2번이 올 답이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6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 여러분 법인은요 우리 법인은 등록번호 이 등록번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아시죠? 등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가름하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들 위해서 그걸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 등기관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해야 한다. X.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우리 재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제대외출 외우시라고 했죠. 2번은 옳은 지문. 3번 외국인은 아까 외국인은 제대외출입니다. 외국인은 뭐? 출입국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 아니죠. 그래서 제대 외출 정도는 좀 외워주시자고. 재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장. 그 다음 4번에 뭐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 즉 비법인, 우리 비법인 사단은 얘는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합니다. 그 다음 국내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 국내 영업소나 사무소, 즉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법인 등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지.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는 법인 아닌 사단이에요. 외국에서는 법인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법인 등기 안 했으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그럼 아까 법인 아닌 사단 얘란 말이야. 법인 아닌 사단이면 누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해 주셔야 되겠지. 그래서 5번도 X. 얘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이건 즉 비법인 사단.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7번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의. 자, 등기기록 여러분 등기기록은 당연히 공시거든요. 공시니까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X. 누구든지 열람하거나 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 얘는 공시 아니야. 등기기록의 부속서류 하면 이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즉 첨부서류 이야기하는 거거든.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거기서 그는 신청서를 말하는 거거든. 신청서 그 밖에, 즉 부속서류, 즉 첨부서류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청서, 첨부서류. 얘는 개인정보 꽉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하면 뭐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인감점에서 이런 거거든. 개인정보 꽉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당연히 공시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에 한해서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자 열람 및 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요 부분이 틀렸네요. 열람은 가능한데 그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열람 보는 건 가능한데 증명서는 안 돼. 아시겠죠? 자 다시 당연히 이해관계인만 할 수 있는 건 당연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요. 이해관계만 할 수 있는 건 당연한데 뭐만 할 수 있다? 열람만. 증명서는 안 된다고. 이게 증명서 때문에 X. 3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전세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전세권의 일부 양도입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가 아니라 전세권의 일부 양도. 이건 가능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즉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돈만 뜯어내는 거 안 된다는 소리예요. 즉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하든지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 돈 중에 일부만 뜯어내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야. 즉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요, 이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그 살 수 있는 권능하고 돈 받을 권능, 이 두 가지가 불가분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의 권리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세금 돈만 뜯어내는 거,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 또는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 돈 중에 일부만 뜯어내는 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존속기간 만료되기 전에, 근데 전세권 일부 양도라는 건 뭐냐면 이걸 세로로 쪼개는 거, 이게 안 된다는 소리인데 이걸 가로로 쪼개는 개념이거든요. 지분적으로 가로로 쪼갠다. 가능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쉽게 생각해서 1억 원에 방 2칸 쓰고 있어. 근데 그 중에서 뭐 5천만 원 돈만 뜯어내는 거, 이거 안 된다 이 말이고 5천만 원 방 한 칸 같이 넘긴다. 이게 전세권 일부 양도의 의미거든요. 그건 가능하다. 5천만 원 방 한 칸, 그건 가능하다. 그래서 가로로 쪼개는 건 가능하다라는. 자, 따라서 일부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옳은 지문이네. 3번은 잘 보셔야 돼요. 전세권의 일부 양도입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 아니에요. 그거는 안 되죠. 돈만 뜯어내는 거 안 돼요. 만료되기 전에. 그 다음 4번 말소된 등기 회복을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X. 아주 중요하죠.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는 반드시 이해관계의 승낙이 필요하다. 이해관계는 있을 때 반드시 이해관계의 승낙이 필요하다.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는. 그 다음 5번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 신청서는 이게 등기 신청서니까 이제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 별로 안 중요한 거다 그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압수하는 경우에도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X. 이건 얼마든지 등기 기록은 영장 발부 이걸 가지고 안 돼.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만 반출이 가능해요. 등기 기록은. 근데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니까 별로 안 중요한 신청서 이런 것들은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우리 법원의 명령이나 법관이 영장 발부하는 경우에도 반출할 수 있다라는 거. 8번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해야 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법인 아닌 사단 하면 여러분 종중 생각하시면 돼요. 종중. 1번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된다. 맞아요. 우리 법인 아닌 사단 종중 그 소유자 안동김 씨 종중 나오면 그 종중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다 기재해 주셔야 돼. 왜? 법인 등기부 따로 없으니까. 우리 부동산 등기부에라도 대표자 기재해 주셔야 돼. 변기한다라고 했죠. 따라서 당연히 신청서에다가 그거 기재해 주셔야 돼. 그래야 등기관이 적을 거 아니에요. 등기부에다가. 그 다음 2번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 매도인인 경우에 이 말이죠. 법인 아닌 사단이 판다 이 말이지. 그때는 종중에게는 아주 팔 때는 이제 심각한 이해관계가 있는 거니까 이때는 종중원 즉 사원 총회 결의서 첨부하셔야 돼요. 의무자인 경우에는 첨부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 맞죠? 그럼 반대로 권리자인 경우에는 첨부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거. 그 다음 3번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아까 대표자 변기한다라고 그랬죠. 그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굳이 없다. 그죠? 한 번은 맞고 4번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와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의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맞죠? 아까 앞에 요거 신청서에 기재해 주셔야 되니까 첨부 정보로 당연히 제공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옳은 질문. 5번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를 등기 권리자 또는 의무자로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대표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 의무자고 권리자이지 대표자는 그냥 같이 변기해 줄 뿐이다라는 거. 대표자가 권리자 될 것 같으면 전부 다 종중 대표하러 가셔야지 여기 계실 게 아니라. 그죠? 대표자가 권리자 의무자 아니에요. 그 종중이 즉 법인 아닌 사단이 권리자 의무자이고 대표자는 같이 변기해 줄 뿐이다. 왜냐하면 법인 등기가 따로 없으니까 부동산 등기부에라도 그 대표자 같이 기재해 준다라는 거. (9번) 담보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동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맞죠? 우리 공동저당, 여러분 공동저당이 뭔지 아시죠? 그죠?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만 5개 이상일 때는 뭐도 작성한다? 공동담보 목록도 등기관이 직접 작성합니다. 2개 이상부터는 공동저당이라고 해요. 그럼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즉 우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 뭐 어떤 게 있어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 누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지? 소유권, 그 다음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거든. 그래서 어느 권리를 저당권 설정하는지 당연히 신청서에다가 기재해 주셔야 된다. 소유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건지 아니면 지상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건지 당연히 신청서에다가 기재해 주셔야 된다는 거. 2번 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의 설정 등기를 할 경우 근저당권은요 반드시 하나의 순위번호에 채권 최고액은 하나만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 단일성 원칙 근저당권의 경우에 순위번호 하나에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하나만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채권자가 수인이라 하더라도 각 채권자별로 채권 최고액을 구분하여 등기부에 기록할 수는 없다. 옳은 질문. 반드시 채권 최고액은 하나. 즉 채권 최고액이 9천만 원이다. 근저당권자가 3명이다. 라고 해서 값 3천만 원, 뭐 을 3천만 원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순위번호 하나에 채권 최고액은 하나만 기재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4번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 변제. 여러분 대위 변제 나오면 대신 돈 갚는 거니까 결국 채권이 양도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위 변제라는 말 나오면 채권 양도로 말 고쳐주시면 돼요. 대위 변제 이퀄 뭐냐면 채권 양도입니다. 채권을 양도하는 거랑 똑같다. 대신 돈 갚으면 결국 그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채권 양도인은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 저당권은요, 어차피 피담보채권은 하나야. 저당권은. 따라서 이전 등기, 일부 이전 등기 무조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시험에 나오면 이전 등기, 일부 이전 등기 무조건 가능해. 저당권은. 4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 하면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아직 계약기간 끝나기 전이다. 그죠? 그래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확정되기 전에는요. 아까 제가 전세권 이전의 법리와 똑같다라고 했어요. 근저당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저당권도 예를 들어서 뭐 1월 1일 빌린 채권, 2월 1일 빌린 채권, 3월 1일 채권 이 각각의 채권들이 불가분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 이게 붙어서 하나의 근저당권이라는 권리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개념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이 도그마틱한 개념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신데 아까 전세권의 개념과 똑같아요. 이게 붙어서 하나의 권리가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에는 이거 뜯어내면 안 된다고. 확정되기 전에. 그래서 피담보채권 가령 2월 1일 이 채권만 양도한다 이 말이거든. 안 돼요. 확정되기 전에는. 다만 확정된 후에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이제 존속기간이 끝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하나의 확정된 채권으로 정해지거든. 그러니까 확정된 후에는 이제는 하나의 확정된 채권을 양도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죠. 다만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 양도는 안 돼. 통째로 넘기는 계약 양도는 가능한데 채권 양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4번 X. 그 다음 5번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은 등기할 수 있고 맞죠? 등기할 수 있고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 당연히 등기할 수 있고 저당권 등기 질권의 부기 등기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등기 바로 밑에다가 이 질권이라는 것은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거든. 저당권자가 설정을 해주는 거야. 저당권자가 돈이 필요해서 저당권자가 설정을 해주는 거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 바로 밑에다가 부기 등기 형식으로 권리질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질권은 물권이니까 당연히 등기해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맞죠? 질권도 물권입니다. 아시죠? 10번 갑소유 A 토지 등기부에는 자 볼까요? 갑소유 갑소유 A 토지 등기부에는 을의 을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 근저당권자다 이 말이네. 그 다음에 병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 등기 가처분권자네요. 병은. 그 다음에 정은 가압류 등기, 가압류. 그 다음에 을의 근저당에 의한 임의경매, 앞에 근저당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순차로 등기되었다. 순차로 등기되었다. 자, A 토지에 병이 갑을 의무자로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그럼 병이 누구냐면 아까 가처분권자거든. 그러면 얘가 갑을 의무자로 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는 건 승소 판결 받았다 이 말이에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정의 가압류 등기는 그럼 가처분권자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이 가압류는 가처분보다 이후에 됐다 그죠? 그죠? 아까 그러면 가처분권자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그 가처분 이후의 등기 이거는 가처분보다 이후에 됐으니까 대항력이 없어요. 따라서 말소할 수 있는데 다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 신청 말소. 아까 가등기 이후의 등기는 아까 직권 말소했는데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법에서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럼 어차피 가처분권자는 승소 판결 받으면 등기소 가셔야 돼. 간 김에 보호해줄 필요 없는 자기보다 이후에 있는 가처분 이후의 등기 말소 신청까지 단독으로 한꺼번에 같이 합니다. 따라서 1번 질문 보시면 정의 가압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된다. X. 아니죠. 직권 말소가 아니라 단독 신청 말소. 그 다음에 2번 정의 가압류 등기를 말소를 병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번이 맞네. 그 다음 자 그러고 나면 병의 가처분 등기, 당의 가처분 등기, 가처분권자가 원하는 목적 달성하게 되면 당의 가처분 등기, 이 당의 가처분 등기 얘는 어떻게 이
자, 정의라는 이 가압류 등기는 단독 신청으로 아까 말소를 하는데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등기소 가셔야 되니까. 그러고 나면 필요 없어진 이 당의 가처분 등기, 이 가처분 등기 얘는 어떻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당의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 이건 자다가도 나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 신청 말소, 당의 가처분 등기는 그러고 나면 필요 없어진 당의 가처분 등기 걔는 직권 말소. 따라서 병의 가처분 등기 말소는 병이 신청해야 된다? 아니고 병의 가처분 등기 법원의 촉탁 말소? 아니고 직권 말소. 그 다음 5번 병은 을의 근저당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X 틀렸네. 왜? 자,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가처분보다 이후에 됐지만 그죠? 이후에 됐지만 원천이 뭐예요? 근저당이야. 근저당에 의해서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했다라고 돼 있거든. 아시겠죠? 그러면 자기보다 가처분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근저당은 당연히 말소 못하고 먼저 대항력 가지고 있으니까 이에 기한 임의경매 가처분보다는 이후에 됐지만 이에 기한 근저당에 기한 임의경매거든요. 따라서 얘도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이게 근거한 거니까. 그래서 말소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X 틀렸네요. 답은 2번이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또 잠깐 쉬었다가 우리 12회에 있다 그죠? 조금 있다가 촬영 또 할게요.